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에서 관용 표현과 사자성어의 의미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관용 표현은 단어 자체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표현으로 한국인들이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배우면 학습자의 한국어가 훨씬 더 풍부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용어구는 일상 대화에 자연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일상 속에서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표현을 익히면 대화가 더 친근하고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손발이 잘 맞다는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 호흡이 잘 맞는다는 의미인데, 이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면 한국인과의 대화에서 더 자연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용 표현은 한국어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표현에 따라 감정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손발이 맞다는 긍정적인 협력을 나타내는 반면, 손발이 묶이다는 부정적인 제약 상황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관용 표현은 한국어 문맥과 감정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로 관용 표현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다라는 표현은 신뢰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관용 표현을 배우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와 가치관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용 표현은 다양한 주제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그중 감정, 성격, 관계,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표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정 표현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가슴이 벅차다, 마음이 놓이다, 입이 귀에 걸리다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라고 표현하면 감정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속이 타다, 가슴이 무너지다, 눈앞이 캄캄하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다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속이 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다음은 사람의 성격이나 관계를 표현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속이 깊다나 눈치가 빠르다, 손이 크다, 고집이 세다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려심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은 속이 깊어서 친구들을 잘 챙겨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표현할 때는 발벗고 나서다나 손발이 잘 맞다, 가깝게 지내다, 의리가 있다 와 같은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친구가 어려울 때 발 벗고 나섰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 관련 표현입니다. 먼저 긍정적 행동으로는 손을 잡다, 길을 열다, 머리를 맞대다, 열을 올리다 등의 표현이 있고요. 부정적 행동의 표현으로는 뒤통수를 치다, 발을 빼다, 찬물을 끼얹다, 발등을 찍히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배꼽이 빠지다, 입이 심심하다, 눈 깜짝할 사이, 손이 모자라다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웃긴 상황에서는 배꼽이 빠지게 웃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는 일이 너무 많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손이 모자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표현으로는 물을 끼얹은 듯하다, 산 넘어 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관용 표현은 일상의 다양한 상황을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은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는 네 글자로 구성된 고사성어로 짧지만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은 주로 격식 있는 대화나 글에서 사용되며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자성어의 활용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자성어는 지적인 표현과 설득력을 강화합니다. 짧은 네 글자로 깊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논리적인 글이나 발표에서 설득력을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피지기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뜻으로 전략적인 사고를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사자성어는 격식 있는 대화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생 끝에 즐거움을 얻었다는 뜻의 고진감래는 격식을 차린 글이나 발표에서 성과를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사자성어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타산지석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교훈 삼으라는 뜻으로 한국인의 교훈적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카테고리별 사자성어 정리 및 예시입니다. 첫 번째로, 노력과 성공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노력 끝에 성공을 이룬다의 의미로 고진감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시간을 버텼으니 이제 고진감래할 차례예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10년 감수라는 말은 큰 일을 겪어 마치 수명이 줄어들 정도로 고생했다는 뜻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하느라 10년 감수했어요 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초지일관은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의미로 꾸준한 노력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초지일관하는 태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공이사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도 해낸다는 뜻으로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일을 끝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타산지석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경험도 내게 교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실수는 나에게 타산지석이 되었어요 라고 사용할 수 있죠. 명약관하는 불을 보는 것처럼 명백하다는 의미로 결과가 확실할 때 사용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건 명약관하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관포지교는 매우 두터운 친구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서로 믿는 관포지교 같은 우정을 쌓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수어지교는 물과 물고기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 두 사람은 수어지교처럼 항상 함께 다녀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은 은혜를 잊고 도리어 배신한다는 의미로 배은망덕한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은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마음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동상이몽으로 협력하는 척하지만 목표가 달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다는 의미로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결국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심전심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친구라 이심전심으로 알 수 있어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삶의 교훈과 관련된 사자성어입니다. 인생무상이란 인생이 덧없고 일정하지 않다는 뜻으로 인생무상을 느끼며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고마비는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가을을 뜻하며 풍요로운 계절을 상징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의 독서와 여행을 즐기고 싶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은 화가 복이 된다는 의미로 위기를 잘 극복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백절불굴은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백절불굴의 자세로 도전했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지족불욕은 만족을 알면 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지족불욕을 실천하며 욕심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량세태는 권세에 따라 변하는 세상의 태도를 뜻합니다. 염량세태를 보며 사람의 진심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다음은 지혜와 학문과 관련된 사자성어입니다. 옹고지신은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안다는 의미로 옹고지신의 자세로 공부를 하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수고대는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결과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출어람은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진다는 뜻으로 청출어람이라는 말처럼 제자가 선생님을 뛰어넘었어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취월장은 날마다 나아지고 달마다 발전한다는 의미로 그는 일취월장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는 상대와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뜻입니다. 지피지기를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유비무환은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의미로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했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 밖에도 자연과 조화와 관련된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화이부동은 조화를 이루되 똑같지 않다라는 의미로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천리안은 멀리까지 내다보는 통찰력을 말하며 천리안처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세월유수란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감을 말하며 세월유수라는 말처럼 시간이 참 빠르네요 라고 표현합니다. 추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변하는 계절을 말하며 추나추동의 변화처럼 인생에도 다양한 시기가 있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무라일체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로 산에 오르니 무라일체의 경지를 느꼈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금상첨화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겹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과 발표 후 칭찬까지 받으니 금상첨화예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관용 표현과 사자성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맥에서 학습하기입니다. 단어와 뜻을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예문 속에서 그 뜻을 유추하며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표현을 상황별로 분류해서 학습하세요. 이렇게 상황별로 분류하면 적절한 상황에서 올바른 표현을 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 연습하기입니다. 새로운 표현을 배웠다면 일상 대화나 글쓰기에서 직접 사용해 보세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표현이 더욱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표현을 비교하며 학습하세요. 관용 표현과 사자성어는 종종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비교하며 사용 상황을 이해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관용어구와 사자성어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깊이 있는 대화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자연스러운 대화, 논리적 설득력, 문화적 공감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집니다.